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책은 100세 시대가 된 지금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알려주는 책이다. 꿈을 가진 노년이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지음, 낭독 조타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하고 묻는다면 한참을 생각한 후 뜸들이며 말할 것 같다. 바로 툭 하고 대답이 튀어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나는 그런 문제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문제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똑바로 정해 놓았을 때만 바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다. 나는 과연 최후까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다양한 상태의 철학과 성향들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의 연속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내 과거를 돌아보니 아득하지만 이전에 꿈같이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게 기억난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삶을 살게끔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꿈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먼 훗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삶이 풍요로워졌다며 고마워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전에 내가 품었던 희망사항들이라서 그리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솔직히 많은 나날들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렇다 할 영향을 끼쳐준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추억될 만한 일거리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였다. 새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최근에 들어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나를 기억하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났다. 자식들에게든 친구나 지인들, 하물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현재도 나중에도 기억되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가 요즘 나의 하두다. 나는 얼마 전 감명 깊게 읽은 한 권의 책이 떠올랐다. 이하여대 명예교수님이신 이근우 교수님께서 쓰신 책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란 책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정에 대한 내용 중에 중학교 2학년 시절 박도일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교수님의 삶에 그분이 큰 영향을 끼치게 해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의 중학교 2학년 시절 박도일이라는 친구의 주도하에 독서회가 결성되었는데 그는 조숙했고 아는 것도 많았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문학서적을 읽고 축원기에 LP판을 돌려가며 음악도 들었고
어려운 교양곡도 유창하게 해설해 주었다고 한다. 교수님의 예술적 취향을 다지게 된 바탕에도 박도일이라는 그 친구의 영향력이 컸다고 한다. 비록 지금은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교수님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그 박도일이라는 친구가 교수님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 하셨다. 교수님 평생 그로부터 얼마나 좋은 자극을 받고 소중한 추억을 얻었는지를 이루 말로 다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 친구를 둔 것이 큰 행운이라고 하셨을 정도니 말이다. 돌아가신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자네를 만나서 내 인생이 참 행복했네 라는 말이었다. 지금도 그는 교수님 가슴에 기억되고 추억나게 만드는 한 사람으로 영원히 자리 잡고 있다. 도일 친구는 죽었지만 교수님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그것도 아주 섬세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있다고 한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멋진 친구를 두셨던 교수님이 너무 부러웠다. 사람들은 죽었어도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 주길 원하여 묘비들을 만든다. 진정한 묘비명은 비석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은 훗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게 될까 두려워 묘비명에 생전의 직함이나 명문장을 새긴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싶다고 하여 돌에 굳건히 새긴들 영원히 기억되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흔적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는 좋은 기억들 뿐이라고 한다.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 사는 게 조금은 행복했었다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슴에 기억을 새기면서 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다. 누군가의 행복에 내가 얼마나 기여하는 존재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경영학 분야의 대가 피터 드리크는 어린 시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너는 커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비단 그 사람이 했던 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소명을 갖고 어떤 사명감으로 살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탈무드에서는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 라고 말한다. 좋은 처신은 좋은 평판으로, 좋은 평판은 좋은 명성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명성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세 번째가 죽어도 명성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평판은 남들은 알고 나만 모르는 나의 이력서 또는 남이 써주는 나의 이력서, 보이지 않는 자기소개서라고도 하는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나의 평판이 좋아야 한다. 평판은 인간이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겸손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멋진 훈장인 것이다.
돌아가신 내 남편은 참 후득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여 지금도 내 친구와 지인들은 만날 때마다 내 남편을 돌먹이면서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칭찬한다. 당시에 나는 남편이 자기보단 남을 위해 사는 것 같아서 실로 못마땅했으나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뇌 종양 재발로 폐마비까지 오고 가세가 기울어져 나중에는 찾는 이가 별로 없었지만 막상 돌아가시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으로 조문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물며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 서울 본사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조문해 주었고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친척 친구 몇 명 빼고 아무도 오지 않을 쓸쓸한 장례식일 줄 알았다. 그래서 장례식장 방도 작은 방으로 선택했으며 음식도 작게 주문했었다. 그렇기에 처음에 많은 조문객들의 방문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남편의 죽음을 애통히 여긴 친구들이 동창들에게 다 알렸으며 또 회사 관계자 중 L씨가 전부 부고를 알렸던 것이었다. 상상 밖의 사람들이 조문 오자 나는 너무 감사하여 눈물이 절로 났다. 내 남편이 입원해 있었던 병동 간호사들, 물리치료소들까지도 조문 왔었다. 나도 간호사이지만 환자들 조문은 생각도 잘 하지 않는데 내 남편은 이분들께 어떤 영향력들을 주었을까 많이 생각하게 했다. 내 남편이 가는 마지막 길, 쓸쓸한 길, 외롭지 않게 가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준 것이 지금도 가슴 사무치도록 고맙게 느껴진다. 내 남편은 그래도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었기에 위로받으며 가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참 잘했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어 나도 나중에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애도하면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모임에서 느닷없이 내 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고 물어보았다. 그들도 처음엔 선뜻 답을 빨리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한참 생각한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다.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선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 떠올리면 기분 좋아지고 힘이 나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누가 봐도 소신 있고 당당한 사람, 아무도 내용 못할 정도인 능력 있는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등등. 그들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로 자기를 남기고 싶어 했고 기억해 주길 원하였다. 유명한 사람들은 그들이 남긴 유산, 유품, 작품 등을 통해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써진 위인전이나 전기, 회고록 등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네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되게 해야 할까? 각자가 생각하는 대답들이 여럿 있겠지만 나는 몇 개를 한번 적어보았다. 인생에서 기름 많이 내고 담은 적게 쌓아야 하며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선한 에너지를 주어야 한다. 떠올리면 기분 좋아지고 힘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들을 남에게도 자주 해주며 변함없는 밝은 에너지를 풍기어야 한다. 또 항상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뢰가 있으며 최고의 매력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들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자신의 존재가 뚜렷하게 남을 것이다.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명확히 답해주고 싶다. 나는 작가가 되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영향력 있던 코칭가로 또 동기부여가로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나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